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세 가지 상황이 아니라면 유류분 소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허은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요.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던 분들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동안 열심히 법정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위헌 판결이 나면 원고는 전부 패소하고 피고는 전부 승소하는 허무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긴장했었는데요. 결과는 뉴스를 통해 확인하셨죠?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는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기존에 진행되던 유류분 소송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유류분 청구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 재산 4억 원을 아들에게 전부 물려주는 유언을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러면 딸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데요. 만약 유언이 없었다면 딸은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은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딸은 상속재산 4억 중 2억을 받을 수 있었겠죠. 유류분은 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에서 최소한 그 절반, 즉 2억 원의 절반인 1억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 재산 4억을 주더라도 딸은 오빠에게 본인의 유류분 1억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존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죄 삼았습니다. 첫 번째 위헌 포인트,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둔 것은 단순 위헌이라 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단순 위헌 결정이 된 부분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었던 폐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였는데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폐륜적인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존 유류분 규정에서는 유류분 청구를 당한 사람이 기여분 주장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에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부양하고 간호하며 극진히 모셨었는데 아들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고 내년 연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기여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영상 링크해 두겠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세 가지 상황이 아니라면 유류분 소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류분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유류분 청구를 당했을 때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